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손발이 저려오는 그 순간 경험해 봤나요? 분명 위험한 일도 없었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이유 없는 불안이고요. 전문가들은 이걸 자유부유 불안이라고 부릅니다. 2024년 한국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3명이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.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거예요. 오늘은 이 불안의 정체가 뭔지,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대처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. 먼저 이 불안이 정말로 이유가 없는 건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. 결론부터 말하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. 이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예민해지면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구 울려대는 겁니다.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말이죠. 그러니까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뇌가 보내는 진짜 신호인데 다만 그 신호가 잘못 발동된 거예요. 여기에 더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은 항상 전투 준비 태세가 됩니다. 만성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평균 40%에서 60% 높게 나타나거든요.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쉬지 못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더 악화시키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수면 부족하고 카페인이에요.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 정도인데 이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거든요.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편도체가 더 예민해지고 거기에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불안이 폭발하는 겁니다. 실제로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불안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. 요즘 시대가 어떤가요? 경제는 불안정하고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우리 뇌는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정작 뭘 대비해야 할지 모르니까 막연한 불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그럼 이 불안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. 가장 흔한 증상이 심장 두근거림인데요.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심각해지면 심장마비가 온 줄 알고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. 하지만 검사해보면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두 번째로 숨이 막히는 느낌입니다. 호흡이 얕아지면서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는 것 같고 질식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거든요.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과호흡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. 손발 저림과 떨림도 흔한데요. 이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말초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. 어지럼증,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,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죽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공포감이죠.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없는데도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.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도 특징인데요.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. 한 가지 걱정이 시작되면 10가지 걱정으로 번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만 계속 떠오르죠. 그러면서 이유 없이 초조하고 짜증이 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거나 뭔가를 만지작거리게 됩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5, 4, 3, 2, 1 그라운딩 기법인데요. 이건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 눈에 보이는 것 5가지,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, 들리는 소리 3가지,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,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를 찾아보세요. 이 과정을 천천히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하면 불안한 생각에서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거든요. 두 번째는 생리학적 한숨 기법인데요. 스탠퍼드 대학 앤드류 허버먼 교수가 개발한 방법입니다. 먼저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요. 완전히 들이마셨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한 번 더 짧게 들이마십니다. 그 상태에서 입으로 길게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. 이걸 2-3번만 반복해도 30초 안에 심박수가 떨어지고 몸이 이완됩니다.
세 번째는 차가운 자극을 이용하는 건데요. 얼굴에 찬물을 끼얹거나 손목을 찬물에 담그는 겁니다.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우리 몸에는 다이빙 반사라는 게 있거든요. 얼굴에 차가운 물이 닿으면 자동으로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진정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급할 때는 얼음 조각을 손에 쥐거나 차가운 캔 음료를 목덜미에 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. 네 번째는 걱정 미루기 기법인데요.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불안하다. 그럼 30분 뒤에 이 걱정에 대해 생각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. 신기하게도 30분 뒤에는 그 불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섯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인데요. 발끝부터 시작해서 각 부위에 힘을 주었다가 빼는 겁니다. 한 부위당 5초 정도 힘을 주고 10초 정도 이완시키면서 그 느낌에 집중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. 그리고 카페인 차단인데요.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게 좋고요. 하루에 카페인 섭취량을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. 커피로 치면 하루 한두 잔 정도죠.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이런 방법들을 써도 불안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. 2주 이상 거의 매일 불안 증상이 나타나거나 불안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가기 힘들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.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신과 가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. 이건 감기 걸렸을 때 내과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. 뇌도 우리 몸의 일부고 뇌가 보내는 신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.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인지행동치료나 약물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. 특히 인지행동치료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 패턴을 찾아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건데 연구에 따르면 70%에서 80%의 환자들이 증상 개선을 경험합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내가 지금 불안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. 이유 없는 불안이 자주 찾아온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. 당신의 몸과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다는 증거고요.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. 불안은 관리할 수 있는 증상이고 올바른 방법을 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당신도 이런 불안을 자주 느끼고 있다면 댓글에 나도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.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.